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가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또 깊어지고 계실 텐데요. 그런 고민들을 저희가 속 시원하게 날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참여 가능하시고요. 먼저 유튜브 채팅창에는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하나하나 봐드리도록 하고요. 메인 상담은 전화입니다. 전화로 주시면 되는데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은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해결해 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오늘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고 출발을 한번 해볼까 싶은데요. 미국의 디폴트 사태가 조금 잘 해소가 되어 가면서 협상이 잘 되어가지고는 지수가 위쪽으로 쭉 올라오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오늘은 그래도 보합권으로 좀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0.74% 정도 이렇게 올라오면서 약간 위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대형주 위주보다는 소형주 위주로 좀 움직이기도 하고 또는 어떤 날은 대형주가 올라가면서 지수를 끌고 올라가는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정도가 지금 최근에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보게 되면은 좀 강하게 위쪽으로 뛰어 올라가면서 올라왔는데 사실은 반도체 업황이 좋아졌다라는 느낌보다는 엔비디아 쪽이죠. GPU라고 하는 그래픽 카드가 지금 가격도 올라가고 잘 팔리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나오게 되면서 수혜를 조금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엔비디아 관련주, 그래픽 관련주 그리고 뭐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이 조금 이렇게 뛰어오르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여전히 뭐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자동차 이런 쪽들이 지금 바닥에서부터 꿈틀거리고 있다라는 것은요. 조금만 시간이 지났을 때 역시나 순환매 테마가 만들어졌을 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테마 업종들을 우리가 좀 더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렇게 그 미국의 디폴트 사태가 일어날 뻔했으나 그게 잘 일어나지 않고 잘 마무리가 되어 가다 보니까 또다시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6월에 올리냐 마냐 또는 7월에 올리냐 마냐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증시가 또 강하게 올라가기에는 산 넘어 산이라고 해서 또 하나 넘겼더니 또 다른 산이 튀어나왔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여전히 지금 시장에서는 뚜렷하게 보여지는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나쁠 것도 없고 별로 좋을 것도 없는 그런 시장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라간다 하더라도 막 강하게 이렇게 솟구치고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은 조금 보기 힘들 것 같다 생각하시면 되고 중소형주들 위주로 해가지고 순환매 테마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으니 사실 이런 순환매 테마가 만들어질 때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내 종목이 그냥 언제 올라가는가만 보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순서가 왔을 때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순환매 테마를 우리가 잘못 잡으려고 하신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막 급등 나왔던 거 이런 거 따라 붙게 되고 이미 떨어지고 있는 거 잡게 되고 이미 순환매 테마가 끝난 걸 잡아버리게 되면서 종목 교체를 했지만 또다시 물리는 형태가 만들어지게 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샀다가 팔았다 하면서 너무 잦은 손절로 인해 가지고 계좌 잔고가 점점 줄어드는 현상도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세에서는 여러분들이 섣불리 움직이지 않는 것이 사실은 제일 좋아요. 뭐 물론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 분들의 수준이 다 똑같은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뭐 잘하시는 분도 있고 못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잘하시는 분들은 뭐 제가 뭐 하지 마라고 해도 알아서 잘 하실 거기 때문에 별로 문제는 없겠지만 못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괜히 여기저기 움직이시다가는 오히려 큰 코 다치고 내 종목이 나중에 팔았더니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다시 따라붙게 되고 하는 그런 현상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그 면접 대기하는 거랑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내 이름을 부를 때까지 내가 할 게 별로 없잖아요. 준비하고 있고 약간 초조하고 불안하고 이런 여러 가지 감정으로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테마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옳다라고 보면 됩니다. 일단 어떤 테마가 어떻게 먼저 움직일지 그 순서를 우리가 알 수 없다 보니까 그냥 내 종목을 갖고 있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예측이란 건 한번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예측을 한다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쪽 이런 제조 쪽이 지금 굉장히 안 좋았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더 뛰어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한번 해보게 되고요. 그 외의 테마들로는 역시나 뭐 보안 관련주도 있을 거고 제약 바이오 쪽도 있을 거고 게임 관련주, 콘텐츠 관련주, 화장품 관련주 등들 아직까지 올라가지 않은 테마들을 사실 그거 말고도 식음료 파트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테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의 테마를 잡고 있다고 하신다면은 사실상 그냥 내 거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고 내 거 추가 매수 될란가 안 될란가 추가 매수해도 되는 종목인가 아닌가를 보시는 게 맞지 새로운 종목을 자꾸 사시거나 새로운 종목을 자꾸 이렇게 탐하시는 것은 저는 옳지 않은 선택이다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단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새로운 종목 사셔가지고 단기적인 수익을 챙기시면 될 것 같은데 지수가 아주 강한 장세는 아니기 때문에 실력이 조금 없거나 단타를 즐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된다면은 그렇게 굳이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린다는 것을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들이 또 가도 되는 종목, 가져가도 될까? 또는 추가하면서 해도 될까라는 거 그거 고민되실 텐데 그거 제가 해결해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전화를 많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화를 통해서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바로 풀어가 보도록 합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저 아모레퍼시픽 20%를 네. 13만 2천에 갖고 있거든요. 네, 32만 원이요? 13만 2천 원일까요? 네. 네네. 15% 정도고요. 20%인데 20%. 지금 비중이 저거 너무 많이 빠지고 있어서 네. 예, 이게 뭐 다 저점이라서 다시 뭐 매수를 해야 될지 그냥 기다리고 있어야 할지. 주가가 우리가 사고 나면은 빠진다라는 것을요, 굉장히 무서워하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근데 주식은요, 네네. 내려가는 걸 그닥 무서워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내려간다고 해서 우리가 뭐 하늘이 무너지거나 내 인생이 완전히 망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진짜 해보면은. 네. 내려가는 게 아무 문제 없잖아요. 사실상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네네. 그냥 마이너스 그 숫자만 조금 바뀌고 있을 뿐인 거지, 그 바뀌었다고 해서 나한테 진짜로 직접적인 피해가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갑자기 내가 뭐 네. 카드값 낼 수 있던 거를 못 내는 것도 아니고, 약간 나의 그 남는 자금으로 투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마이너스로 내려갔다고 해가지고 사실 급한 게 없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이 마이너스 조금 내려가고 하루하루 조금 밀리고 하는 것을 굉장히 불안해하다 보니까, 시청자님처럼 이거 내가 지금 이렇게 빠지니까는 저점인 것 같은데 뭐 샀다 팔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막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뭔가 큰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큰일인 것처럼 생각하다 보니까요. 네네. 네, 그래서 우리가 주가라는 거는 내려가는 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 자세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TV에 나오는 전문가들은 사자마자 맨날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저도 사면 떨어져요. 그러니까 떨어지고 당연히 내려가는 거고, 내려갔을 때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인 거고, 워렌 버핏도 사면 물려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린다는 표현처럼 워렌 버핏도 사면 손실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우리가 투자의 규제라고 부르는 일본의 뭐 소프트뱅크 회장, 손정희 회장도 사면 물려요. 근데 주가가 내려갔을 때 우리는 물렸다라고 하지만 그들은 투자 중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물렸어요, 죽겠어요, 손실 중입니다라고 하지만 그들은 투자 중입니다, 더 살까 말까만 고민하고 있고, 이 기업은 내가 앞으로 멀리 봤을 때 정말 괜찮은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약간 손실 나는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고 가져간단 말이에요. 네. 태도가 좀 다르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좀 잘하려면요, 뭘 잘해야 되냐면 기다리는 걸 잘해야 돼요. 아모레퍼시픽이라고 하는 이 기업도요, 사실상 뭐 우리가 코로나 때 영향을 받아가지고 뭐 영업이익이 안 좋아졌고 앞으로 안 좋을 거다라고 예상한 거와는 좀 다르게 영업이익이 줄긴 줄었으나 어쨌든 선방하고 있고, 그리고 흑자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나쁜 기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화장품 업종들이 앞으로 안 좋을까라고 하면 화장품 업종, 화장품 많이 쓰잖아요, 그죠? 네네. 여전히 많이 쓰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쓸 것 같고, 그리고 중국,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중국 경제가 지금 고립 상태이기 때문에 한알령이니 뭐니 이렇게 자꾸 이렇게 제한을 해가지고는 자기 경제를 살리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 한번 해보면은 화장품 업종은 뛰어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은 기업이라고 봐요. 근데 뛰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업이라고 했을 때 그 말만 딱 들어버리게 되면은 지금부터 올라가는 거구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거는 주가가 내려가더라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지, 내려갈 수는 있다 없다?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내려갔을 때 뭐 이것저것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아모레퍼시픽을 산 이유를 생각하셔야 되고, 사고 난 다음에 가져갈 이유를 생각하시면 그냥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별로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이런 거 주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거에 흔들리지 마시고 그냥 저는 홀딩해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가져갈 때 주가는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한다면 좋을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내려갔을 때 매수가를 낮춰놓으면 좋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그러면 지금 얘가 주가가 9만 원 정도까지 밀리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뭘 물어볼지 아니까 제가 안 듣는 겁니다. 9만 원까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9만 원 정도까지 밀려 내려간다면은 저기서 자리 잡는 거 보고 추가 매수를 좀 고민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네네. 저는 9만 원 정도에서 추가 매수를 하는 거, 근데 추가 매수를 바로 하는 게 아니라 9만 원 정도에서 자리를 잡아주면 추가 매수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저기까지 안 내려가고 여기서 바로 반등이 나온다면 추가 매수 안 해도 얘는 수익권 올라가는데 별로 문제가 없어요. 20% 비중이면 수익 내는데 또 문제가 없고, 그래서 올라가게 되면 18만 원 이상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펄어비스 네. 71,000원에 10%입니다. 71,000원에 10%요?
네. 네. 일단 펄어비스를 이제 71,000원에 10% 갖고 있다고 하신다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추가 매수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비중도 좀 적으신 편이고, 오늘 이제 바닥에서 위쪽으로 뚫고 올라오고 있는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5만원짜리인데 이 5만원짜리에서 추가 매수 하셔도 별로 상관없을 것 같아요. 뭐, 물론 사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추가 매수하고 조금 밀릴 수는 있거든요. 네네. 근데 밀려봤자 뭐 딱히 위협적인 하락은 아닐 것 같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여기서 비중을 한 10% 정도 더 늘리는 걸 추천드릴 거고 좀 더 홀딩해서 가져가라는 전략을 드릴 겁니다. 게임 관련주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매수가가 71,000원에 지난번에 급락 나왔을 때 사신 것 같은데 저때 이제 사셔가지고 지금까지 추가 매수 안 하고 들고 가신 거는 잘하신 거예요. 추가 매수 이자하면 되고요. 추가 매수 하고 난 다음에 홀딩해서 들고 가면 저는 이건 6만 원대 이상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매수가를 한번 낮춰놓기만 하면 6만 원 올라올 때 나는 수익이 되겠죠. 71,000원은 잊어도 되겠죠, 그죠? 네네. 네, 그래서 71,000원에 산 사람이라 생각하지 말고 추가 매수를 통해서 매수가를 낮춰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추가 매수 의견 드려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ST큐브요. ST 큐브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22,500원에 10% 정도 됩니다. 네. 일단 ST 큐브와 같은 이런 종목은 이제 좀 큰일 났죠, 그죠? 뭐 애초에 사면 안 되고 이상한 자리에 샀고 본인도 스스로도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거 엉망진창 종목을 샀구나라고요. 엉망진창 종목을 엉망진창인 자리에 샀구나라는 거 알고 계세요? 그냥 모르고 그냥 네, 22,000원까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아세요. 그걸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엉망진창인 종목을 엉망진창인 자리에 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걸 왜 알아야 되냐면 그래야 다음번에 실수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주식이라는 건 이번 매매 이후에도 다음에 또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음에 또 하시게 될 때, 좀 이런 실수는 이제 앞으로 반복을 안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자리에서 매매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기업 일단 돈 못 벌어요. 지금 보시면은 매출을 나오고 있는 수준이지만은 적자가 엄청나게 계속 연속으로 나오고 있는 기업이고, 면역 항암제를 만든다라고 해서 신약 개발을 하는 그런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얘는 이제 그런 부분 말고도 뭐 렌즈, LCD, 모니터, 프린터 이런 쪽으로 하고 있지만 결국은 면역 항암제 이런 신약 개발 쪽으로 엮여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약 개발 하나 제대로 못하면은 이거는 지금 주가가 올라온 이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다시 푹 빠져가지고 5,000원대까지 내려갈 수 있는 자리고, 그걸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올라온 자리에서 지금 보면 TV 보고 계세요? 네. TV 보시면 까만 선이 지금 시청자님의 매수가인데 까만 선에 지금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 역사적으로 제일 비싼 네. 자리에 사셨어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인 자리가 되는 거죠. 종목도 이상한 종목을 샀으나 엉망진창인 가격에 샀기 때문에 수익이 날 턱이 없는 거예요. 네, 이상한 꿈을 꾸고 계셨던 거예요. 여기서 수익 나겠지라는 거는 이상한 망상이에요. 신기루. 그래서 이런 것에 조금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운이 좋았다라고 하면은 약간 이제 시세의 움직임이라고 해요. 이런 거는 좋고 나쁘고를 떠났을 때 이야기를 했을 때 나쁜 기업이고 투자할 만한 가치는 없지만 단타성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거래가 많이 들어와서 변동이 있다라는 것은 단타를 치기엔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 보통 이제 실력자들이 들어와서 매매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를 뭐 올라갈 때 뭐 수익을 낼 수 있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본전에서 매도하라는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당장은 한 번 정도 더 튀어 올라갈 그런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본전 또는 24,000원대 가깝게 올라오면 바로 다 정리하셔라라는 의견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자리에서 매매하지 않도록 공부를 좀 하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어부부 반도체요. 어버브 네, 반도체. 비중 10%요. 매수가는요? 1,600원이요. 일단 뭐 사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그죠? 한 2주 된 것 한 같은데요. 2주 됐어요. 일단은 예, 예. 매수가나 매수 종목 자체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업종들이 다시 올라가고 있는 걸 보여주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예, 예. 저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쪽부터 먼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이 조금 돌면서 하나씩 올라가고 있는 그런 시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도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데다가 역시나 비메모리 반도체라든지 반도체 쪽으로 이렇게 엮여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저는 이거 뭐 종목도 선정 잘했고 매수가도 잘 잡았다 생각이 듭니다. 비싼 자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들고 가시는 게 어떨까. 대신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또는 반도체 쪽이 올라간다고 해서 이 종목이 안 빠지란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빠질 때 물렸다는 생각을 안 해도 되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맨날 빠지면 물렸다 에이 물렸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이 좀 잘못됐다 생각을 하거든요.
빠지면은 더 사면 되지라는 생각을 하고 가져가면 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9,500원대 이하로 빠지거나 9,500원에 가깝게는 비중을 좀 더 늘려가지고 더 사버리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냥 가져가시면은 요거는 11,000원 이상 때까지는 올라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11,000원 이상 올라왔을 때 12,000원에 팔지 13,000원에 팔지 그건 이제 보고 대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도 괜찮다, 그리고 떨어지면 더 사면 된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어떤 게 궁금하세요? 명신산업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27,500원에 30%예요. 27,500원에 30%. 예. 일단 오래됐습니다. 자동차 쪽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예, 예. 그래서 명신산업이 한때 네. 올라왔다가 지금 좀 약간 비리비리한 그런 모습을 예. 보여주고는 있었는데, 이거는 예. 신규 상장하고 난 다음에 상장할 때 너무 비쌌기 때문에 거품 빠지는 수준이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TV에 나와서 항상 이야기하는 게 신규 상장주 좀 사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신규 상장주는 초보자분들이 사가지고 수익 내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사가지고 이제 물렸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는 하락이 거의 끝나고 난 다음에 상승으로 돌아서고 있어가지고 저는 그냥 그대로 들고 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비중은 30%로 이미 많거든요. 그래서 예. 추가 매수 굳이 할 필요는 없고, 최근 거래량이라든지 최근 자동차 관련주들 움직이는 거 봤을 때 현대차도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도중에서 살짝 쉬고 있는 모습이어가지고 얘가 쉬고 또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따라서 명신산업과 같은 이런 자동차 관련주들, 그런 것들 다시 뛰어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역시나 지금 환율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자동차 산업이 조금 외국에서 인기가 좋을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1달러당 1,000원이었을 때보다 1달러당 1,300원이면요.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 차가 한 30% 할인받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싸게 살 수 있다 보니까 자동차 산업 쪽은요, 지금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그런 쪽들이 아직까지 뉴스가 되고 있지 않고, 아직까지 분위기가 안 만들어져 있지만, 분위기 만들어지면 얘는 다시 한번 3만 원대 이상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 생각하니까 본전 탈출 그리고 수익까지도 내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그대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들고 가시면 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시고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넷픽스고요. 매피스요? 네. 22,600원에 15% 비중 있습니다. 2,600원. 네피스가 아니고 네패스요? 네, 넷픽스요. 네패스고 22,600원에 15% 있습니다. 최근에 급등 나왔을 때 사셨네요. 그죠? 네. 저렇게 사면 안 돼요. 저거는 사가지고 수익 안 나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수익을 내려고 하면은 급락이 나왔을 때 사든지, 주가가 빠졌을 때 사든지, 빠져 있을 때 사갖고 물리는 게 더 나아요. 그러니까 올라왔을 때 사서 물리면요,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주가라는 거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차트를 가만 보고 있으면 내가 잘 보고 안 보고 상관없습니다. 주가를 가만히 보면은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면서 움직이죠. 그죠? 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반복하면서 움직이지, 그냥 일자로 올라갔다가 일자로 내려갔다가 이러진 않아요. 그래서 그러게요.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한다고 예를 들었을 때, 올라갔을 때 사면 내려가는 걸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죠? 네. 내려갔을 때 사면 올라가는 걸 기다리면 되는데, 올라갔을 때 사면 내려가는 걸 기다리고 올라가는 걸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한 박자 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생각해야 돼요. 방금 지하철 왔는데 지하철 하나 출발했으면 어때요? 우리는 다음 지하철까지 좀 오래 기다려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지하철이 가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우리가 그냥 비어있는 지하철역에 가면은 처음부터 기다린 사람보단 좀 덜 기다려도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갔을 때 사면 내려가는 거 다 기다리고 올라가는 거 기다려야 되지만, 내려갔을 때 사면 여기서 더 내려가봤자 어차피 올라가는 일만 남으니까 덜 기다려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올라갔을 때 사야 덜 기다린다라고 생각하는데 바보 같은 소리예요. 내려갔을 때 사야 덜 기다리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네. 이제 다음 투자하실 때는 명심하세요. 올라갔을 때 사지 말고 내려갔을 때 사면 된다. 네페스라는 이 기업도요, 지금 적자가 좀 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지금 올라가게 된 이유가 뭐냐면 반도체 관련주들이 조금 이렇게 급등이 나왔었을 때 얘도 같이 끼어가지고 이렇게 올라온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반도체 관련주들이 나쁘지 않고 앞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본다면, 얘가 올라올 때 사지 않고 내려갔을 때 샀다면은, 지금 이 언저리쯤에 샀다면은 시청자님은 지금 거의 두세 달을 물려가지고 기다렸지만, 남들은 지금 사가지고 올라가는 걸 기다리면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단순한 이 이론, 이치를 좀 깨달으면 다음번에 이렇게 절대 안 삽니다. 근데 왜 사냐면, 저 때 올라올 때 좋다 하니까 사는 거예요.
그냥 좋단 말을 믿지 마라 이 말이에요. 제발 좀 그쪽에 현혹되지 말고 믿지 마라. 좋다는 말에 안 속으면은 충분히 안 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당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아직까지 테마 죽지 않아가지고 얘는 다시 올라갈 수는 있으나 어쨌든 남들보다는 좀 더 기다려야 되는 거 어쩔 수가 없고 얘가 올라올 때 나는 겨우 본전 찾을 수도 있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의 반등이 좀 나와준다면 22,500원까지 올라오는 건 별로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 본전 정도까지는 올라오겠다 생각이 드니까 그냥 홀딩 하셨다가 본전에 팔았다가 또 달려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내려갈 때 사야 됩니까? 기다려야죠. 기다려서 내려갔을 때 사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네. 다른 기업들 살 거 많으니까 이거 올라오면 본전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 사셔도 되고 본전 올라올 때 힘이 좀 있으면 거래량이 좀 발생이 된다면은 아마 28,000원대까지도 급등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뭐 약간 수익 내서 나와도 상관없는데 대신에 거래량이라던가 힘을 좀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66,100원에 55%요. 잘 샀네요. 조금씩 사 모았어요. 아, 잘했습니다. 셀트리온이랑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좋다 이야기를 했던 기업이에요. 이 제약 바이오 이제 대장이 될 거다, 올라갈 거다라고 했는데 이제 머리를 슬슬 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이제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동차 시동을 걸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시동 걸었으니까 이제 가겠죠, 그죠? 그래서 엑셀을 밟으면 간다 생각하면 되고요. 이제 밟으면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언제 밟게 될지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을 운영하고 있는 세력이라든가 기관, 외국인들 뭐 이런 큰 돈들이 먼저 결정을 하겠죠. 근데 보니까 최근에 거래량이라든가 움직임을 보면은 위쪽을 뚫고 올라가는 걸 봤을 때 저는 계속해서 홀딩해서 가져가는 게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중소형주들은 이렇게 한번 시세 내버리고 나면 바로 꺼져버리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대형주들은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시세를 내고 쭉쭉쭉쭉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파동이 조금 있을 건데 샀다 팔았다 하면 안 될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본인의 실력을 본인이 잘 알아야 돼요. 내 실력이 그 정도가 된다 하면은 샀다 팔았다 해도 되거든요. 올라갔을 때 팔고 내려갔을 때 사고 올라갔을 때 팔고 내려갔을 때 사고 해도 되는데 만약 실력이 좀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매수가가 지금 좋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까지 없이 홀딩해서 가져가도 10만 원 이상까지 저는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10만 원. 조금 더 멀리 보고 그냥 장기로 그냥 가져가는 게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초보자분들이 제일 꽂히는 단어가 뭐냐면 제가 했던 모든 이야기 상담들 다 잊어버리고 10만 원이요 이런다고요. 대부분. 단어, 그 가격을 기억하지 말고 원리를 이해라는 거예요. 얘가 올라가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10만 원을 목표가로 잡되 10만 원이 아니면 안 팔 겁니까? 10만 원이 아니더라도 올라간 힘이 다 빠졌다 싶을 땐 팔 줄 알아야 되겠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기억하시지 마시고 올라오다가 힘이 빠지는 구간을 생각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보면 돼요. 그게 이제 지금 당장은 오늘날에 그걸 먼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완벽하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맞출 수는 없는 게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올라가는 일만 남았을 거고 올라갈 때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는 보는 게 맞는데 일단은 목표가로는 10만 원을 잡는 게 얘가 10만 원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잡고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더 사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더 사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네, 종목 대보 말씀하시면 됩니다. 마그네틱 대보 마그네틱 64,900원. 64,900원. 15%요? 15%. 네. 일단 2차 전지 관련주들을 잡았다라고 하면요. 그냥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손실날 각오를 하셔야 돼요.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탕 해먹은 종목을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예. 우리가 어떤 집에 잔치집에 초대를 받아서 갈 때 잔치가 시작하기 전에 가면은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잔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가면 어떨까요? 뭐 찌꺼기밖에 없잖아요. 그죠? 찌끄러기 먹겠죠. 찌끄러기 먹겠죠. 근데 찌끄러기도 남아있지 않은 경우도 많겠죠. 근데 잔치집에 공짜로 들어간 게 아니라 입장료를 내야 된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돈만 날리는 일이 되겠죠. 그죠? 예. 지금 시청자님의 상태가 딱 그런 현황인 거예요. 2차 전지가 잔치가 시작되기 전에 들어가서 있었으면은 축포를 터뜨리고 수익을 꽝 짱짱짱짱 이렇게 낼 수 있었을 건데 2차 전지 좋다 네. 좋다 하고 난 다음에 전 국민이 다 알고 난 다음에 뒤늦게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발생됐을까요?
찌끄레기밖에 안 남고 입장료 냈는데 물리는 일만 발생이 되겠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2차 전지는 예. 뒤통수 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뒷북 치면은 무조건 손실 난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2차 전지 상담할 때마다 그냥 손실 날 각오하세요라고 말씀드리면요. 사람들은 저주를 한다. 사람들은 되게 나쁘게 이야기한다는데 그게 현실인 거예요, 그냥. 이렇게 투자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늘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투자해놓고도 그냥 있는 현실을 말하면 나쁘게 이야기한다 하는데 나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있는 현실 그대로인 거예요. 너무 늦게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손실날 각오를 해야 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처럼 손실을 봐야 됩니까? 봐야 되죠. 손해를 지금 해야 일단 됩니까? 당장에 쭉 보면 영업 적자가 났다느니 뭐 이런 이야기 때문에 지금 7%대가 빠졌네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예, 저런 예, 거는 뭐 의미가 없어요. 그냥 거품 빠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뉴스 뭐 저런 적자 때문에 빠졌다는 게 아니라 적자 나는 걸 예. 뭐 몰래 몰랐을 건가 하면요. 아니 회사 매출 줄어들고 뭐 영업이익 뚝뚝 떨어지고 있는 건 뭐 예전부터 뭐 볼 수가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예. 내용은 별로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적자 나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거품이 빠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 거품 빠질 때 어떻게 탈출하냐면 손실을 지금 내서 나오는 거는 뭐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그냥 지금 당장은 들고 가시는 게 맞고요. 어떤 종목이든 간에 반등이 나와요. 내려가다 보면 반등이라는 게 있어요. 그 반등이 운이 좋으면 내 본전까지 가게 되고요. 운이 없으면 그냥 반등이 어느 정도 주고 나오는데 그 반등 폭을 보고 정리하고 나와야 되는 게 정석이에요. 예. 투자의 정석은 내려갔을 때 손절하는 게 아니에요. 내려갔을 때는 매수를 하는 거고 올라갔을 때 매도를 하는 게 정석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내가 사서 잘못했구나. 아, 이건 내려갔을 때 사는 건 참 좋긴 좋은데 이 기업을 살 게 아니라 아까 방금 상담했던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내려와 있는데 그런 거 안 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사는 거 2차 전지 좋다고 하니까 사는 거예요.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가 이런 거 제약바이오 막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또 사시겠지. 그러니까 그 습관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좋다고 할 때 사는 습관이 고쳐져야지 이렇게 안 물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내려갔을 때 산 게 아니라 올라왔을 때 산 거고 요거는 지금 당장에 당장 손절하지 마시고 다음 반등이 어딘지를 봐야 돼요. 일단 지금 이렇게 빠졌다는 것은 5만 원대까지 밀릴 수 있다고 봐야 되고요. 5만 원대까지 밀리고 내려간 다음에 반등이 나와 줄 텐데 그 반등 나왔을 때 6만 원대까지면 6만 원대 정리하면 되고 7만 원대까지 가면 7만 원대 정리하면 되고 혹여나 6만 3천 원이면 6만 3천 원에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등을 보고 매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손절할 의향은 있으신 거잖아요. 손절해야 된다고 친다면, 그죠? 예. 그럼 그 각오로 다음 반등 때 정리하세요. 다음 반등이 본전이 아니더라도 저는 정리 의견을 드릴 겁니다. 2차 전지 아직까지 한 번 정도의 시세 남았습니다. 예. 그래서 정리하시길 바랄게요. 다음번에 이렇게 안 사시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물려서 고생하는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번 주 강연의 일정을 조금 체크를 해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제가 구미와 광주로 갑니다. 뭐 경상도랑 이렇게 전라도 쪽을 가보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토요일은 구미, 제가 오후 1시에 구미코 3층 중회의실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구미나 그 근처에 계시는 분들 꼭 오셔가지고 재밌게 강의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라도 쪽이죠. 광주로 갑니다. 일요일은 오후 1시에 김대중 컨벤션 센터 2층 208호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오프라인에서만 들으실 수 있는 재밌는 이야기들 들으러 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을 보면서 한번 또 해결해 가볼까 싶은데요.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 보니까 유니크라는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유니크 6,900원대 매수하셨다라고 하셨는데요. 일단은 매수가 자체가 높은 것도 아니고 낮은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가격이긴 해요. 근데 어쨌든 유니크라는 이 기업도 사실상 자동차 부품 쪽으로 엮여서 움직일 수 있고 최근에 2차 전지 쪽이 움직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2차 전지에만 눈이 좀 많이 돌아가 있지만 사실상 수소차 쪽을 우리가 좀 많이 무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소차 관련주들이 좀 움직일 테마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 쪽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시면은 주가가 이렇게 횡보하거나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런 자리가 있어요. 빨간 네모가 있잖아요. 요런 자리가 있을 때 우리는 추가 매수 고민하게 되는데 아닙니다. 이걸 이탈했을 때 추가 매수 고민을 해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을 때는 거기서 거기다. 거기서 거기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자리에 벗어났을 때 추가 매수 고민하는 게 맞고요. 벗어난 자리라고 한다면 5,000원 이하대가 되겠죠. 4,500원부터 5,000원 사이쯤까지 밀려 내려간다면 그때 추가 매수를 좀 진행을 하셔가지고 매수가를 낮추고 다음 상승 때 올라갈 때 이득을 보면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홀딩 떨어지면 추가 매수해도 괜찮으니까 가져가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인데요. 알리코 제약입니다. 알리코 제약을 지금 7,000원대 매수를 하셨어요. 7,000원대 매수를 하셨고 10% 정도 이렇게 들고 계신다라고 하셨는데요. 더 사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자리들에서 우리가 떨어지면 더 사고 싶다라고 해야 막연하게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더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자리는 5,500원대까지 밀려야지 더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게 맞죠. 저 자리가 아니고서는 이거 올라왔을 때 굳이 살 이유가 없었고 오히려 떨어질 때 저점 무너질 때 손절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매매 방식이 엉터리라는 거죠. 이 자리 6,600원 자리가 무너질 때 손절했었어야 돼요. 원래는요. 이 자리 샀으면은 무너질 때 손절했어야 됐고 7,100원대, 7,000원대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여기 박스권 제일 고점에 이렇게 사셨다라는 건데 원래 맞는 방식으로 본다면은 저 자리에서 저점 무너질 때가 6,800원대입니다. 저거 무너질 때 손절했거나 안 되면 여기 6,600원대 무너질 때 손절했었어야 돼요. 근데 손절 타이밍 다 놓치고 이제 떨어지니까는 손실 보기는 싫고 더 사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오히려 그게 시간도 낭비고 오히려 더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매가 완전 다 꼬였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완전 추가 매수를 할 거면 어떻게 사야 되는가 하면 저 아래까지 밀렸을 때입니다. 5,500원대까지 밀렸을 때 추가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내려오면 추가 매수하라. 일단 제약 바이오 쪽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올라갈 가능성, 테마는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밀리면 추가 매수하고 안 밀리면 추가 매수 안 해도 한번 급등이 나올 수 있는데 그때 바로 정리할 수 있다는 의견 드려볼게요. 추가 매수 지금은 안 된다라는 전략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대상이고요. 29,000원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하는데 대응을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데 별로 대응할 건 없습니다. 식품 관련주들은요. 지금 당장에 올라가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테마들이 먼저 움직이는가 기미가 나오고 있잖아요. 앞으로 올라갈 테마들은 무궁무진합니다만은 순서를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근데 예고편처럼 영화가 앞으로 뭐 여러 가지 개봉은 하겠죠. 근데 예고편이 나오면 우리가 지금 이거 예고편 나왔다는 것은 조만간 개봉하겠구나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 예고편이 지금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자동차 부품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약 바이오 쪽이고요. 근데 식음료 파트 쪽은 아직까지 예고편이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봉은 할 것 같은데 예고편이 안 나오고 있는 테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굳이 뭐 지금부터 서두를 필요가 있을까 하면 없죠. 왜냐하면 개봉을 할 그 시기쯤 돼야 추가 매수를 하고 뭘 하고 이런 게 좋은 건데 지금은 굳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넣어놓으면 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식음료 쪽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온다 하더라도 사실상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기업도 대상도 영업이익이라든가 매출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만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돈은 잘 버는데 사람들에게 평가를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의 성장이 있을까 하면 성장은 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 관련주로 엮여가지고 급등하기 힘들고 경기가 안 좋을 때 그러니까 얘가 안 좋은 게 아니라 다른 기업들 영업이익이 뚝뚝 떨어질 때 이런 기업들은 영업이익이 잘 올라와 있거든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리스크 관리용으로 사놓는 거다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업종들이 안 좋을 때 얘가 우뚝 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면은 얘는 뭐 빨리 대응하고 뭐 어떻게 한다는 게 보다는 포트폴리오에 넣어놓고 그냥 가만히 냅두면 된다. 다른 매매를 하기 위해서 좀 더 안전하게 갖고 있는 종목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이를테면 약간 인버스와 같은 기업인 거예요. 인버스 우리 보면은 주가가 올라갈 때 수익 나는 게 아니라 주가가 내려갈 때 수익이 나죠. 지수가. 그러니까 지수 내려갈 때 대비해서 약간 보험용으로 인버스를 사놓는 것처럼 이런 식음료 파트는 그냥 넣어놓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요. 추가하면서 굳이 지금 당장 서두를 이유도 없고 굳이 지금 당장 상담받아야 되는 종목도 아닌 것 같고 급하지 않다. 그래서 홀딩하라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를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바이오주 젠백스입니다. 젠백스고요. 예. 매수가랑 비중이요? 매수가는 13,600원이고 비중은 50%예요. 13,600원에 비중 50%면 일단은 수익 중이시네요. 그죠? 예, 수익 중입니다. 네. 일단 젠백스를 바이오주라고 생각해서 샀다라고 하셨는데요. 사실상 이 기업은 바이오주라고 하긴 좀 애매해요. 예. 네, 원래 하고 있는 업종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코팅, 레진, 필터 제조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환경 오염 방지 제어 뭐 이런 것들 하고 있는데 얘가 바이오 산업이 조금 엮여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 냄새가 붙어서 젠백스 쪽이 바이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원래는 바이오 관련주라고 하긴 좀 애매해요. 근데 애초부터 이제 바이오 테마로 엮여가지고 급등을 하고 이렇게 움직였던 기업이다 보니까 사서 들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 거죠. 일단 이 기업이 저점에 샀을 때 뭐 제가 뭐라고 조언해드리긴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바이오 관련주나 바이오 관련 테마들이 실적이 잘 나오는 셀트리온이라든가 셀트리온 제약, 방금 봤던 뭐 알리코 제약 이런 것들은요 실적이 기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으로 인해서 우상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본다면요. 젠백스와 같은 이런 기업들이라든가 오늘 상담했던 종목들 중에서 뭐 ST큐브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을 한 번씩 이렇게 보게 되면은 사실상 이런 기업들은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뭐 연구개발하는데 적자가 나고 있고 돈을 많이 쓰고 있어가지고 얘가 연간으로 보면 흑자 난 적이 2020년 한 번밖에 없어요. 전신만신에 다 적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자인 기업인데다가 회사가 연구개발해가지고 좋은 약이 나온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그런 걸 인해가지고 호재거리가 나오고 뉴스가 나오면 주가가 급등 나서 시청자님처럼 이렇게 수익 나는 사람들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시청자님도 못 팔아요, 이거. 앞으로 25,000원, 3만원 가도 못 팔걸요. 왜냐하면 계속 좋다는 뉴스밖에 안 나올 거니까 거기까지 올라온다는 말은요. 그러니까 올라오면 좋으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예. 그래서 좋으니까 올라가다 보니까 매도 타이밍을 못 잡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시청자님께 항상 이야기해 드리는 게 수익 나면 그냥 팔아버리는 게 최선입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뉴스에 홀리시거나 이 기업의 사랑에 빠지시거나 아우 좋다고 하니까 더 가겠지라는 생각을 하시거나 하면은 사실상 못 팔아요. 그래서 네 말씀하세요. 무슨 말 하고 싶으세요? 예, 원래는 금요일 날 호재 공시가 떠갖고요. 네. 많이 올랐다가 그때 네. 매도를 해야 되는데 공매를 쳐갖고 쭉 빠졌었거든요. 네. 그래서 공매 가열 종목으로 어저께 하루 지정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금요일 날 매수 타이밍을 놓쳤어요. 네, 놓친 게 아니고 안 판 거죠. 아까 이야기했죠. 호재가 나왔으니까 더 갈 줄 알았는데 안 팔고 있다 보니까 갑자기 쭉 빠지니까 쭉 빠지는 거 보면서 어떻게 팝니까? 아까 팔았으면 돈을 얼마나 벌었는데 내가 이 빠지는 거 보고 어떻게 팝니까? 사람이. 맞잖아요. 사람이 이 방금 종목이- 올라갔던 거를 보고 못 팔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결국 이렇게 못 팔면 안 팝니다.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만약에 10%도 20%도 비중을 못 줄이시면요. 그냥 평생 못 팔아요. 나중에 올라갔다가 빠질 때 그냥 물릴 수밖에 없고 더 살 수밖에 없고 많이 꼬일 거예요. 예. 제가 그런 거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님처럼 올라왔을 때 못 파시는 분들 중에서 나중에 계좌 돈 벌었다 하시는 분은 거의 못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 배워가시는 게 좋다는 말이에요. 그냥 올라왔을 때 매도하는 그 습관 하나 배워가시는 게 좋아요. 이 뉴스가 어떻고 뭐 호재가 나왔고 거래가 나왔고 공매도가 나왔고 이건 안 중요해요. 지금 내가 안 판 거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내가 팔 수 있는 그 심리, 내가 술도 있잖아요. 내가 안 먹겠다고 했을 때 안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각오와 나의 의지가 중요하잖아요. 운동하겠다라고 하면 운동할 수 있는 그 의지, 어떤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 예. 똑같아요. 매도를 하겠다라는 그 의지를 내가 실행을 시킬 수 있느냐가 중요해요. 머릿속에 맨날 갈팡질팡하거든요. 저도 운동하러 가려고 하면 가기 싫은데 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가기 싫은데 하다가 안 가면 안 가는 거잖아요. 근데 가기 싫은데 하면서도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의지를 이겨낸 거죠. 망상이 막 많았을 텐데. 예. 그렇죠. 그러니까 매도하겠다라고 마음먹었을 때 매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에 수익 중인 요 시기에서 한 10% 정도에서 20% 정도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고요. 다음번에 급등 나오면 역시나 16,000원대부터 해서는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6,500원대 매도하시는 게 좋고요. 공매도는 별로 의미 없습니다. 주가가 떨어질 것 같은 기업에 원래 공매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별로 의미가 안 됩니다. 항상 공매도라는 거 공부하시고 나면 아무 의미 없다는 거 알게 됩니다. 그래서 16,500원대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고 이상급등 현상으로 18,000원까지 올라간다면 저는 그때도 뭐 매도하시는 게 좋은데 이런 기업들은 진짜 우리가 예상할 수가 없어요. 막 어디까지 급등할지도 모르고 어디까지 급락할지도 몰라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당장에 이 기업이 어떻게 될 겁니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젠백스라는 회사를 다니거나 젠백스라는 회사에서 내부 정보를 얻어낸 상태가 아니라고 한다면 젠백스라는 이 기업에 대한 조언을 드리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나왔던 뉴스도 그런 거잖아요. 알츠하이머 치료제 해외 기술 이전 검토 중이라고 이야기 나왔잖아요. 검토하다 실패하면 예, 예. 폭락하는 거예요. 검토 중이잖아요. 해외 기술 이전했다가 아니라 검토하고 있습니다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시청자님하고 뭐 이렇게 연관이 있는 제가 후배인데 제가 이번에 카페를 차려볼까 검토 중입니다라고 했는데 시청자님 저한테 돈 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제가 카페 차리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그래 차려봐라고 돈을 줬는데 제가 안 차릴 겁니다 하면 돈 돌려줍니까?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호재거리니 뉴스니 이런 거에 속아가지고는 못 파는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재밌는 거예요. 맨날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예, 예. 그래서 저는 올라올 때 매도하는 그 정신력이 중요하다. 지금 당장에 3분의 1 정도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려볼게요. 오늘 전화 끊자마자 매도하시는 그 자세가 없다면 이거 매도 평생 못합니다. 예, 하여튼 이게 참 네, 비중을 줄이시기 바라고 다음 급등 나올 때 바로 매도하시기 바라고 떨어지면 본전 이하에 물려 계시지 마세요. 본전 이하로 내려갔을 때 희망 버리시고 바로 간 본전에 정리하셔가지고 물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 예,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주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로르페인트고요. 로루 페인트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8,830원에 15%입니다. 네. 사신 이유 있으실까요? 네, 눌림목인 것 같아서 샀는데 자꾸 내려가네요. 눌림목이요? 네, 아닌가요? 공부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그죠? 네, 그렇군요. 자, 우리 잘 한번 봅시다.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은 최근에 시청량이 매수하신 자리가 저렇게 까만 선이에요. 네, 네. 눌림목이라는 게 눌렸다라는 말과 목은 자리 목이라는 거 한자잖아요. 그죠? 네, 자, 우리 볶음밥 같은 거 많이 드시죠? 네. 삼겹살 막 먹고 난 다음에 볶아 드시고 우리 닭갈비 이런 데 가면 철판 볶음밥 해갖고 볶아 먹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누룽지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주걱으로 어떻게 합니까? 눌러요. 눌려야 되잖아요. 눌리면 어떻게 네. 돼요? 밥이 이렇게 붓을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습니까? 아니면 밑으로 쫙 눌러붙어 있습니까? 밑으로 눌러붙어. 밑으로 쭉 눌러붙어 있겠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시청자님 매수하신 자리가 까만 선인데 저기가 밑으로 쭉 눌러붙어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까? 위에 떠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까? 떠 있네요. 저걸 어떻게 눌림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미지화를 시켜서 생각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눌림목이라고 표현할 만한 자리는 노르페인트에서 이야기한다면 눌림목이라고 표현할 자리는 어디냐면요. 제가 동그라미로 이렇게 해볼게요. 시청자님 네. TV 보시면 동그라미로 해가지고 보면 주가가 내려가다가 평평하게 누가 주걱으로 쫙 피는 것 같은 자리가 있잖아요. 보이세요? 딜레이가 좀 네, 있겠지만 네. 보이세요? 네, 네, 저렇게 내려와서 눌림목 형성되고 올라가는 이런 자리들 때문에 우리가 눌림목 매매라고 불리는 거예요. 저런 걸 이제 N자 반등이라고도 부르고 눌림목이라고 부르고 하는데 지금 시청자님 매수하신 자리는 요 8,800원대인데 여기가 어떻게 눌려 있는 것 같습니까? 그냥 공중에 떠가지고 그냥 거품 이렇게 맥주 딱 따라가지고 거품이 쫙 올라온 느낌인 거잖아요. 거품을 누가 쫙 눌려줘야 되는데 눌리질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눌림목이라고 표현을 잘 안 합니다. 이런 자리들은 보통 이제 올라와서 가려고 하는 돌파 매매라든지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 자리를 잡고 위쪽을 뚫고 올라갈 때 신고가 매매라고 부르지 이런 건 눌림목이라 안 해요. 그러면 얘는 지금 어때요? 최근에 좀 떨어지고 있으니까 주걱으로 살짝 누르고 있는 느낌이죠. 네. 누르고 난 다음에 옆으로 쫙 밀면 어떻게 될까요? 밀면 옆으로 쭉 가면서 눌림목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눌림목이 형성되지도 않았는데 산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네,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죠. 네, 네, 공부를 이상하게 하시게 되면은 뭔지도 모르고 여기가 눌림목인가 하는데 안 그래요.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그냥 우리 방금 갓 지은 밥 보면서 우와 이게 누룽지인가 이런 거랑 똑같은 느낌이에요. 전혀 공감이 네.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그런 공부 좀 네네. 하세요. 이런 거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모든 분들이요. 방송에서 제가 이렇게 네. 알려주는데도 왜 안 하는 겁니까, 도대체? 어쨌든 이 자리는 결국은요 올라왔다가 지금 밀리게 되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 눌림목 형성하러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거예요.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가는 그 원리에 있어가지고 얘는 그냥 올라왔을 때 샀으니까 내려가는 거 다 기다려야 돼요. 내려갔을 때 사면 올라가는 거 기다리면 되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서 사서 유리한 게 원래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장은 어떻게 손 쓸 수는 없다 보시면 되고요. 페인트 쪽 이렇게 좋은 쪽은 없는데 어쨌든 최근에 거래량이 만들어지면서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지금은 시세가 좀 날 수 있다고 예상을 한번 해볼 수 있고 우크라이나 재건 이런 소식들 때문에 급등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당장에 8,300원대라든지 조금 더 밀려서 8,200원대, 8,000원대 가깝게 8,200원대부터 8,400원대 여기서 눌림목 형성하면 급등이 나올 겁니다. 그때 이제 네, 네.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배짱이 좋으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하고 비중을 더 늘려버리는 방법이 있고요. 배짱이 좀 없으면 그냥 들고 가셔가지고 다음 상승 나올 때 한 9,500원대에서 그냥 정리하시는 것이 보통의 방법입니다. 그 이제 시청자님의 배짱 여부에 따라 가지고 추가 매수를 하냐 마냐가 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눌림목을 볼 수 있냐 없냐와 관련돼 제가 봤을 때 눌림목 못 보세요. 그냥 추가 매수 의견 안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공부해서 다음번에 매매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네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파라다이스 비중 50%에 15,400원에 그 매수를 했는데 계속 지금 쭉 빠지고 있어서 무슨 네. 일인가 해서. 무슨 일 없어요? 실적이 괜찮은 것 같은데. 네네. 네, 무슨 일 없. 주가 빠지면 맨날 무슨 일이 있는가 하는 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 개미들, 그 실력 없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워렌 네. 버핏이 어떤 종목을 샀는데 주가 빠진다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아니 TV에 아니, 아니 엄청 유명한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그 신적인 투자자가 어떤 종목을 샀는데 주가가 조금 빠졌다 해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전화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러니까 주가 빠지는 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는 걸 당연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가져야 되는 덕목 중에 하나가요. 주가가 빠지는 것을 그냥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날씨가 추울 수도 있고 더울 수도 있듯이 여름이라고 하지만 날이 쌀쌀할 수도 있고 더울 수도 있고 겨울이라고 하지만 날이 더울 수도 있고 뭐 온화할 수도 있고 포근할 수도 있고 추울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날씨도 여름이라고 해갖고 무조건 더워야 돼 이건 아니고 겨울이라고 해서 무조건 추워야 돼가 아니라 어떤 날은 와 오늘 되게 선선하다 오늘 되게 따뜻하다 이런 날도 있는 것처럼 주가는요 그냥 오르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가는 게 별 이상이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빠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지금 이런 호텔 파라다이스와 같은 이런 호텔 업종이라든가 숙박 업종에 사람들이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들 뭐 디스플레이니 반도체니 2차 전지니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니까 돈이 다 그쪽으로 몰려갔잖아요. 그럼 다 돈이 그쪽으로 몰려갔는데 이런 데 돈이 있겠냐라는 거 없죠. 우리 학교 운동장을 봤을 때 출입구 쪽에 사람들이 다 몰려있으면 나머지는 휑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똑같아요. 그쪽으로 돈이 몰려갔으니까 이걸 사주는 사람이 없고 시청자님처럼 뭔가 문제가 있나 싶어가지고 손절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파는 사람은 있는데 사는 사람은 없으니까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쫄쫄쫄쫄쫄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 속지 마시고 내가 파라다이스라는 기업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샀다면은 그냥 주가 내려가는데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비중이 50%라서 얘가 내려간다고 한들 시청자님이 뭔가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면 전 그건 좀 어려울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지금 당장에 주가가 여기 내려갔다가 반등 한번 주게 되면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좋아서 올라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사람 숨 쉬듯이 들여마셨다가 후 내뱉고 하듯이 그냥 내려갔다 올라갔다 반복하는 거예요. 원래 그래요. 그냥 자연스러워요. 아무 문제 없어요. 아시겠어요? 네. 자연스럽게 14,500원까지 올라오면 저는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 걸 추천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얘가 하락세예요. 관심도 없고 얘한테 지금 돈 들어올 위치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제가 봤을 때 12,000원대까지가 자연스럽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회사가 망했어도 아니고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12,000원까지 내려갈 거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문제도 없는데 그냥 12,000원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정말 좋은 기업이 있지만 12,000원까지는 아주 자연스럽게 내려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갔을 때 내가 이 기업을 그냥 가져가서 오랫동안 가져갈 의향이 있다는 걸 더 사버리면 되고요. 그게 기분이 나쁘다. 12,000원까지 내려가는 게 기분 나쁘다 하면 지금 팔았다가 12,000원까지 떨어지면 다시 사면 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건 아무 문제도 없어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비중만 조금 조절해서 가져가 보자. 지금 한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로 12,000원대까지 내려가면 다시 사는 게 좋다. 다시 거기서 비중 50%까지 늘리는 게 좋고 지금 이거 실적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안 들고 갈 이유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생각만 조금 바꾸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 오늘도 여러분들 보시면요. 매매하시는데 지금 뭐 수익이 나시는 분들 수익 나는 거 제대로 매도하지도 못하고 오늘 제가 계속 반복해드렸던 게 주가가 내려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자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주가가 내려가는 건 어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올라간 종목, 정배열인 종목을 사가지고 물리는 거 되게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있는 종목 물리는 거 되게 무서워하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저는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내려가 있는 종목을 물리면 기다리는 시간이 짧은데요. 올라간 종목을 사서 물리게 되면 그 기다리는 시간 내려가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다려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자. 올라간 기업 사지 말고 내려가는 기업 어차피 물릴 거면 내려와 있는 기업 중에서 돈 잘 버는 기업을 사시면 된다라는 전략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종목들 순환매 테마가 돌면서 여러분들 종목도 올라올 때까지 조금 기다려보면서 여유를 가지시길 바라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핸드폰으로 이런 문자나 전화를 받으셨나요? 카카오톡에서 이런 채널을 보셨나요? 주식 챔피언을 사칭하는 카카오톡 채팅방 채널에 이어 스팸 문자 전화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식 챔피언 대표번호 1644-6646 이외의 번호로 연락드리지 않습니다.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타 번호로 연락을 받으신 분들은 즉시 차단해 주시길 바라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